지난 시간에 리니어 리그레션 얘기를 했는데, 예, 보니까, OBS로 그 녹화하는 게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화면 전환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은 부분은 아마 제대로 돌아가길 바래요. 작은 확인을 안 했는데, 지난 시간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에, 다시 찍어야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사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왜 그런 작업을 했는지, 그게 왜 맥센스한지 그런 내용들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어, 평면상에 이렇게 점이 있었고요. 그 점을 잘 설명하는 라인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 라인이라는 거는 두 개의 파라미터로 표현이 됩니다. y절편 알파하고 기울기 베타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여기가 xi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여기 yi가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직선으로 이용을 해서 프리딕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될 거고, 그러면 이걸 yi 프리딕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 값하고 프리딕된 데이터 값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스퀘어를 해서 에버리지를 취해줍니다. 이 로스예요. 이거는 알파와 베타가 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 로스가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 이 로스가 미니마이즈가 되는 알파 스타, 베타 스타를 찾는 거. 지난 시간에 요거에 크로스 폼 솔루션으로 구했고요. 또 하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구했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요번 주, 내일하고 주로 얘기할 거는, 요걸 엘투로스라고 그러는데, 왜 엘투로스가 맥센스한지, 왜 엘투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면, 우리가, 요 데이터 포인트를 잘 설명하는 라인을 긋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로직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짤을 보여드린 게 있는데, 여기 있나? 네, 이 짤 기억나시죠? 그때, 스태티스틱하고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AI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짤이 좀 맥센스 하다고 그랬고요. 하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어, 다른 부분도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요 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트로스를 계산해서 그거의 미니멈을 찾는 작업을 했는데 왜 엘트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왜 맥센스한지 그게 사실은 통계 쪽에서 나온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ML이라는 건데요.
MLE를 이해하려면 제가 보기엔 캡처 리캡처 메소드를 이해하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 저는 설악산의 딱따구리라고 얘기하는데, 오케이. 설악산에 딱따구리가 몇 마리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설악산에 딱따구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설악산에 딱따구리가 몇 마리 있는지 알고 싶으면, 그러면 에, 머리를 하나도 안 쓰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설악산에 있는 딱따구리를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세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풀어줘요.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강릉에 북한 잠수정이 해가지고 그 설악산에 열 몇 명의 그 북한 군인들이 막 여기 설악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걔네들 다 잡는데 몇십만 명이 거의 한 두세 달 동안 잠복 근무해가지고 겨우 잡고 한 마리, 아니 한 마리, 한 사람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예, 보통 이런 거 할 때 캡처 리캡처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설악산에서 있는 딱따구리를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잡아요. 그래서 태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섯 마리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깅을 해서 풀어줘요. 그게 캡처 스테이지입니다. 캡처 리캡처라는 메소드인데, 캡처해서 그 잡힌 애들한테 태깅을 해주는 겁니다. 잡혔다고. 그 다음에 리캡처를 해요. 리캡처를 하면 보면 그 전 스테이지에서 잡혔던 애들도 있겠지만 새로 잡힌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설악산의 딱따구리가 몇 마리 있을 거다고 추정을 하는 게 캡처 리캡처 방법. 그래서 지금 태깅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이 경우에 하나, 둘, 셋, 여섯 마리가 태깅이 되어 있고요. 그죠? 캡처를 오케이. 네, 노티션이 이제 캡처를 여섯 마리를 캡처했는데 이렇게 했죠. 캡처에 여섯 마리를 캡처를 했고요. 리캡처에 여섯 마리를 리캡처했고 그 중에 태깅이 되어 있는 애가 두 마리. 그러니까 캡처를 해서 여섯 마리를 캡처를 다섯 마리네요. 다섯 마리를 캡처를 여섯 마리네. 여섯 마리. 찾아보겠습니다. 여섯 마리를 캡처를 해서 태깅을 했고요. 리캡처 스테이지에서 일곱 마리를 잡았어요. 네? 근데 봤더니 그 중에 두 마리가 태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 캡처 스테이지에서 잡혔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설악산에 딱따구리가 몇 마리나 있을 건가를 추정을 하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설악산에 딱따구리가 캐피탈 N 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그걸 확률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설악산에 딱따구리가 캐피탈 N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률은 probability는 캐피탈 N개 중에서 7마리를 without order로 뽑았는데
음, 6마리 중에서 2마리가 태깅이 된 애들이 나왔고, 나머지 n-6마리 중에서 5마리가 잡힌.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설악산에 딱따구리가 캐피탈 N마리가 있다고 해봐요. 그 중에서 7마리를 위다웃 오더로 뽑아요. 그럼 N 출수 7이 경우의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목도한 거는 2마리가 태깅이 되어 있어요. 근데 태깅이 되어 있는 딱따구리는 6마리거든요. 그러니까 6마리 중에서 2마리를 위다웃 오더로 뽑은 거고요. 그 다음에 태깅이 안 돼 있는 애들은 n-6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5마리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에요. 그러면 이 확률을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러면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마리일 때 이 확률이 30%라고 그러고요. 10마리일 때 이 확률이 3%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10마리가 make sense 할까요? 20마리가 make sense 할까요? 둘만 비교를 해요. 10마리일 때하고 20마리일 때. 20마리일 때가 더 make sense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가 맥스가 되는 점이 여기가 make sense 하다는 거. 이해되셨죠? 예. 코드를 그렇죠? 요거 그냥 돌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캡처 스테이지에서 몇 마리를 잡았고요. 걔네들을 태깅을 했고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리캡처 스테이지에서 알마리를 잡았고 그 중에 태깅된 애가 몇 마리다 하는 거고 그 설악산의 딱따구리가 n이라고 했을 때 확률을 계산을 하면 아까 좀 전에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하는데 봅시다. 오케이. 자, 캡처 스테이지에서 10마리를 잡았어요. 캡처 스테이지에서 10마리를 잡았고요. 태깅을 해서 뿌려줬고요. 리캡처 스테이지에서 20마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5마리가 태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면 39일 때가 맥스가 요 확률이 맥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9라고 판정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아까는 몇이었나요? 그리고 요 때는 어떻게 되나 보죠? 6, 7이 7 그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되나? 20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n이고요.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파라메터예요.
여기 확률이 있었죠? PN이라고. 요거를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불러요. 조금, 오케이. 이렇게 써볼게요. PNA. 그러면 요거가 아규먼트면, 이건, 그러니까 요거의 이벤트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벤트가 바뀌면 요거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PNA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아규먼트면 이건 probability라고 부르고요. 요게 아규먼트면 요거 파라메타거든요. 요게 아규먼트면은 이걸 likelihood function입니다. likelihood function. 요건 파라메타고요. 요거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요거를 변화시키면서 요 숫자를 보면 요거는 probability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건 고정이 되고 요거를 변화시키면서 요걸 보면 이건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인데 어느 걸 변수로 보느냐에 따라서 probability measure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X축엔 파라메타가 들어간 거고요. Y축은 likelihood function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걸 그리고 여기를 max로 하는 점을 찾아요. 그러면 이거를 ML이라고 불러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e 숫자면 estimate가 되고요. estimator 그러면 펑션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예. 메소드로 생각을 하면 estimation이라고. 이름은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돌아가 봐요.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알파, 좀 전 그림으로 다시 똑같이 하기 위해서 여기가 알파 베타의 2디멘전이에요. 2디멘전 파라메터. 아, 약간 이 알파, 이 베타. 그 다음에 여기는 probability인데 density function이 들어갈 거예요. 알파 베타.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이제 알파 스타, 베타 스타. 이런 그림을 이제 원하는 거예요. 좀 전에 거는 파라메타가 한 개인 경우고요. 지금은 파라메타가 두 개인 경우예요. 그래서 조금 두 개인 경우는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알파 베타가 파라메타인 거고요. 이게 likelihood function, likelihood function, 그리고 요게 ML. 네, 오늘 최종 목표는 이 그림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하고 우리가 그림을 그린 게 여기 로스 펑션 있었죠? 요 그림, 지난 시간에 봤던 요 그림 하고 요 그림하고 이제 관계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 별거 아니고 요 그림이라는 거예요. 네, 물론 좀 매스메리컬한 가정을 좀 할 거고요. 그러면 그 가정 하에서 이 MLE를 계산을 하는 거는 이제 스키미틱하게는 이런 세팅인데 약간의 변수 변환을 조금 해서 보면은 요 그림으로 보인다는 걸 오늘 설명할 거예요. 오늘의 메인 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계산했던 L2로스를 사용해서 왜 미니멈을 뽑는 게 맥센스 하냐? ML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요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 일단 가장 간단한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정규분포로부터 데이터를 뽑아왔어. N개. 그래서 그 N개의 데이터로부터 오리지널 정규분포의 평균 분산을 에스티메이션 하고 싶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노멀 뮤 시그마 스퀘어예요. 여기로부터 샘플링을 해요. n개의 샘플링. 그래서 요거로부터 요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를 추정하고 싶으면 추정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걸 추정하고 싶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손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X1이 발현될 확률은 이렇게 돼요. 맞죠? 맞죠? xi가 n개의 샘플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x1부터 xi의 데이터가 뽑혔는데 그게 발현될 확률이 이거예요. 그죠? 이건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불러요. likelihood function이고 이건 뮤와 시그마 스퀘어의 함수. 이게 아까 설악산 딱따구리에서 지금 여기 n, 여기 fn, pn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함수예요. 근데 여기는 파라메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뮤가 있고 시그마 스퀘어가 있고 여기는 f 뮤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likelihood function이에요. 그래서
요게 맥스가 되는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요게 로그치에서 그 맥스가 되는 걸 찾는 것도 동일한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로그는 증가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로그를 취한 거에서 맥스를 찾는 것과 오리지널에서 맥스를 찾는 것과 동일한 작업이에요. 그런데 로그를 취한 게 훨씬 계산하기가 편해요. 이 경우에. 오케이? 그래서 로그를 취합니다. 그러면 로그 취한 걸 보통 이렇게 쓰고요. 지금 여기 익스포넨트 위에 올라간 걸 쓴 거고요. 이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마이너스 로그 그냥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맞죠? 요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있어요. 요거를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log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그러니까 오리지널 likelihood function에다 로그를 취한 거. 그럼 왜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을 취하느냐? 오리지널 라이클리드 펑션 대신에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을 생각하느냐? 여기서 맥시멈 찾기가 쉬워요. 오리지널 펑션에서 맥시멈 찾는 것보다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에서 맥시멈 찾는 게 쉬워요. 동일한 작업이지만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뮤로 미분하고요. 시그마 스퀘어를 하나의 파라메터로 봐요. 그걸로 미분해서 0으로 세트하는 거예요. L을 뮤로 미분해서 0이라고 그러고요. L을 시그마 스퀘어를 하나의 파라메터로 봐요. 시그마 스퀘어를 하나의 파라메터로 봐요. 그래서 그걸 미분해서 0으로 세팅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건 계산이 쉽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데이터가 n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모델링을 하냐면 xi가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뮤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인 정규 분포로부터 온 데이터라고 우리가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럼 likelihood 펑션은 이렇게 돼요. 아까 쓴 거예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쓴 겁니다.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에 거는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 라이클리드 펑션이라고 해서 보통 캐피탈 L로 쓰고요.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은 스몰 l을 보통 많이 써요. 오케이. 코스트 펑션 혹은 지난 시간에 로스 펑션이라고 불렀는데 코스트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선 J라고 썼어요. 요거하고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하고 코스트 펑션하고 비교해 보면 컨스탄트 빼고 보면 그냥 부호만 바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에서 맥시멈이 되는 데를 찾는 거나 코스트 펑션에서 미니멈이 되는 데를 찾는 거랑 동일한 작업이겠죠. 그죠? likelihood 펑션에서 맥스 값이 발생하는 위치를 찾는 거나 로그 likelihood 펑션에서 맥스 값이 발생하는 데를 찾는 거나
코스트 펑션에서 미니멈이 발생하는 점을 찾는 거랑 동일한 작업이에요. log likelihood function가 여기다 써놨네요. 그래서 maximum likelihood principle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likelihood function이 max가 되는 파라메타를 찾는 거고요. typically 어떻게 하냐면 로그를 취한 log likelihood function이 max가 되는 점을 찾아요. 근데 그걸 마이너스를 취한 거는 코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코스트라고 그러지 말고 로스라고 그럴게요.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파라메트를 찾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요거를 오케이. L을 미니마이즈 L을 편미분하나 J를 편미분하나 똑같아요. 0 세팅하는 거니까. 그래서 뮤로 미분해서 로스 펑션을 뮤로 미분해서 0으로 세팅하면 이런 게 나오고요. 요거 뮤를 이렇게 되는 뮤를 찾으면은 샘플 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를 하나의 파라메터, 시그마를 파라메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시그마 스퀘어를 파라메타로 보는 거예요. 시그마 스퀘어를 파라메타로 봐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시그마로 미분하면 안 돼요. 시그마 스퀘어로 미분해야지. 그래서 0을 세팅해서 계산을 쭉 하면 여기가 샘플 베리언스랑 비슷한데 여기가 n-1이 아니고 m이 나옵니다. 이 계산을 해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 가봅시다. 오케이.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 지금부터 이제 설악산 딱따구리하고 아까 좀 전에 ML이하고 그 개념을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할 겁니다. 보세요. 데이터가 XY 페어로 들어옵니다. XY 페어로 들어와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거냐면 Y는 알파 플러스 베이타 X 플러스 노이즈인데 노이즈는 IID고요. 노말이고 평균이 제로,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라고 가정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인데 거기에 랜덤 노이즈가 낀다. 그 랜덤 노이즈는 IID고 정규 분포고 분산 평균은 제로고요. 평균은 제로인 이유는 평균이 제로가 아니면 그건 알파로 편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은 제로고요. 분산은 어떤 고정된 시그마 스퀘어로 가정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likelihood 펑션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요거를 이해해야 돼. 우리가 모델을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때 likelihood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요. 자, 입실론 i라는 게 yi 빼기 알파 빼기 베타 xi죠. 그죠? 요게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확률은 입실론 i 스퀘어 오버 2 시그마 스퀘어 마이너스
exponential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뭐 입실론 i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1 over 파이 시그마 스퀘어 2에 마이너스 yi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이타 xi 스퀘어 2 시그마 스퀘어 맞나요? 맞아요? 아, 오늘 1시간만 하는 거죠? 빨리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n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맞나요? 오케이. 자, 여기 이렇게 썼고요. 이거하고 실제로 그렇게 썼나 봅시다. yi 빼기 알파 빼기 베타 xi 이게 입실론 i예요. 그걸 스퀘어를 했고 2 시그마 스퀘어로 나눠줬고요. 익스포넨셜 위에 올렸고 1 오버 스퀘어로 2 파이 시그마 스퀘어 프로덕트. 그죠? 맞죠? 이게 라이클리드 펑션이에요. 로그를 취하면 우리 알파벳 시그마 스퀘어는 모르지만 고정된 상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쪽 요만큼 부분은 알파 베타 입장에서 봤을 땐 상수함수예요. 맞아요? 우리는 알파 베타에 관심이 있지 시그마 스퀘어에 관심이 없어요. 라인을 긋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라인을 긋고 싶어. 그러니까 아까 거보다 더 조금 간단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의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컨스탄트예요. 알파, 베타에 디펜드하지 않아요. 우리가 단지 모르는 것이 컨스탄트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클리우드 펑션이고요. 로그를 취한 게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이에요. 그래서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의 부호만 바꿔주면 그게 로스 펑션이에요. 컨스탄트 관심 없으니까 컨스탄트 띄고 그 다음에 요것도 기본적으로 약간 스탠다드 폼을 쓸게요. 기본적으로 컨스탄트 텀은 띄워버렸고요. 그 다음에 부호를 바꿔치기를 했고요. 스케일을 1 오버 2 시그마 스퀘어인데 n분의 1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뭐 민값, 맥스값 찾는데 동일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토록 많이 써먹었던 L2로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경우에 지금 이 라이클리우드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점을 찾는 거나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점을 찾는 거나
로스 펑션을 L2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똑같은 작업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다시 보시면 likelihood 펑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likelihood 펑션이 이렇게 생겼고요.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부호를 바꿔치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호를 바꿔치기하고 스케일만 좀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L2 로스 펑션을 만들고 그걸 미니마이즈 하는 점을 찾는 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했어요. 하나는 노멀 이퀘이션이라는 걸 풀어서 하는 방법이었고요. 그건 크로스 폼 솔루션을 사용해서 찾았고, 두 번째 방법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사용해서 찾았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적에는 러닝 레이트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이게 L2 로스입니다. 이게 L2 로스예요. L2 로스를 미니마이즈를 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노멀 이퀘이션을 풀었고요. 한 번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풀었어요. 그 로스 펑션, L2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점을 찾는 거는 뭐랑 동일한 작업이었냐면 설악산 딱따구리에서 캡처 리캡처에서 하듯이 그 likelihood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파라메터를 찾아주는 것과 동일한 작업.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에, 그래서 간단한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한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한데 음, 그러니까 이게 1D고 이것도 1D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하이트고 하이트고 이게 웨이트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정말 심플 인터프리트 이렇게 가거든 가는데 요거의 크로스 폼 솔루션이 아주 심플하게 주어져요. 예? 그래서 그 솔루션을 쓸게요. y 마이너스 y가 이렇게 쓸게요. y 빼기 µy 시그마 y. 요거는 어떻게 보면 표준화를 해준 거예요. y 값이 있는데 y의 평균으로 빼줄 거요. 그거의 표준 편차로 나눠줬어요. 그러면 y는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이 돼요. 스탠다다이제이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x도 같은 방법으로 표준화를 해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여기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예요. 요거를 코드로 한번 구현한 코드가 있으니까 없네.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간단하게 5분 내에 쓸 수 있겠죠? 예, 한번 해봅시다. x는 간단하게 스탯 모델을 사용할게요. 사이파이 패키지는 콜앱에 디폴트로 있고요. 사이파이 패키지는 굉장히 큰 패키지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옛날 여러분의 선배들이 포트란으로 짠 코드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짠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stats, norm 그러면 이게 정규분포고요. 그래서 지금 디폴트 세팅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로케이션이 제로가 되고요. 스케일이 1이 됩니다. 그러면 로케이션은 평균이 제로라는 뜻이고요. 스케일이 1이라는 거는 표준 편차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멀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요. RVS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랜덤 베리어블들을 100개 제너레이트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노이즈부터 만들게요. 노이즈는 또 다른 랜덤 넘버들을 제너레이트를 하는데 노이즈 레벨 노이즈 레벨은 나중에 정하죠. 0.7 정도로. Y는 E 플러스 EX 플러스 노이즈.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 이렇게 하면 점이 찍혀요. 라인이 안 그려지고요. 오케이. 점이 찍혔고요. 노이즈 레벨을 좀 키웁시다. 이제 라인을 그리려고 하는데 포뮬러를 사용을 할게요. 포뮬러를 사용을 하려면 new x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x min 하면 될 것 같고 시그마 x x std 하면 될 것 같고 y에 대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코릴레이션은 보통 로라고 보통 표시하거든요. numpy의 코릴레이션 그래서 XY 하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만들어질 것 같고 거기서 0, 1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한번 로만 찍어 봅시다. 코릴레이션 스펠링이 틀릴 수 있어요. numpy를 임포트해야죠. 오케이. 스펠링이 틀렸을 것 같아요. 펑션이 있는 거는 알거든요. 네. 아마 매트릭스를 줄 겁니다. 그래서 0, 1 하면 될 거예요. 오케이. 코릴레이션 제대로 나왔고요. 그러면 y 프리딕을 계산해야죠. y y 빼기 mu y 요거를 나누기 시그마 y 한 게 사실은 이게 프리딕 값입니다. 이렇게 한 게 여기에다가 로를 곱하면 이게 좀 전에 쓴 수식이에요. 그죠? 시그마 y를 이제 곱해줘야겠죠? 다음에 mu y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 y 프리딕 여기는 땡땡의 레드로 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